자, 8번 문제 보는데 흰색 원판 4개와 검은색 원판 4개에 각각 A, B, C, D 하나씩의 문자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라는 흰색이 있고, 자, 검은색은 없으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 거 4개, 이렇게 해가지고 토탈 8개의 원판이 있는 거야. 자, 다음 규칙에 따라 원기둥 모양으로 쌓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설명돼 있어요.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현재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같은 것끼리 있으면 현재 무조건 흰색끼리는, 원판끼리는 현재 검은색 원판이 흰색 원판보다 아래쪽에 놓인다. 그러니까 흰색을 먼저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깔아달라. 이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판을 깔 거면 여기다가 A, 흰색 A가 깔리면 이제 검은색 A는 이렇게 밑에 배치하도록 만들어 달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 그쵸? 아, 현재 같은 문자가 적힌 게 없네. 이러면 D가 적힌 원판이 맨 아래에 놓이도록 쌓습니다.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D가 맨 밑이다. D가 맨 밑,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기준점을 잡을 때는 항상 요게 바로 기준이 되는 거야. 얘가 바로 기준.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몇 개를 끄냐면 4개를 갖고 오래요. 4개. 현재 4개. 그러면 4개를 하다 보면 같은 것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데, 같은 원판이 만약에 2개가 나온다, 2쌍이 나온다면, 현재 톡 해서 2쌍이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야. 같은 원판이 2쌍이 나온다면. 자,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 적히는 원판이 있으면은 그때는 뭐야? 무조건 원판끼리는 무조건 A가 먼저, 그러니까 A끼리 나왔을 땐 검은색이 위, 검은색이 현재 밑에, 흰색이 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선택된 4개의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 적힌 숫자가 없으면 D가 적힌 게 무조건 맨 밑으로 와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같은 원판이 2쌍이 나온다면 이게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건 4 컨비네이션 2를 만들어 봐. 이게 되는 거야. 그렇다면 예를 들었을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AA, BB 이런 식으로 2쌍을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것을 다시 한번 걷다가 배열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A끼리 먼저 한번 넣어봐. 그러면은 같은 문제 나열 순위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A를 넣을 수 있는 걸 먼저 잡아줘 하면은 4개 중에 2개의 공간을 확보해줘. 이렇게. 이게 앞쪽이고, 그러니까 요게 위, 이게 아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앞쪽에서는 위에다가는 뭐 해야 돼? 흰색 깔고 검은색 깔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든 A,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 이렇게 검은색이 뒤로 오시면 되는 거야. 그럼 B끼리도 마찬가지니까 방법에서 몇 가지? 한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4, 3, 2, 1값.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4, 3, 2, 1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2는 4 지워지고 4, 3, 12 곱하기 3이니까 36까지야. 이러고 첫 번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현재 같은 원판이 한 쌍이 나와. 같은 원판이 몇 쌍? 한 쌍이 나온다면 이게 되는 거야. 자, 같은 원판이 한 쌍입니다. 라고 하면 골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올 수 있어? 기본적으로 현재 4개 중에서 몇 개? 하나를 꺼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재 우리가 원하는 것은 현재 여기서 예를 들어서 AA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가 돼요? 2개를 꺼내야 되잖아. 근데 여기 2개는 서로 달라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3개 중에서 몇 개? 남은 B, C, D라는 현재 이 글자들 중에서 몇 개를? 3개를 꺼내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꺼내자. 이게 되는 거야. 그럼 나는 그 중에서 B하고 C라고 가정을 했어. 자, B, C라고 할지라도 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야? 흰색인 거야? 검은색인 거야? 골라줘 하니까 B에서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 C에서 고를 수 있는 게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B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C라고 한번 해보자. 이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검은색으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현재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 배열해 줘 하면 나올 수 있는 게 뭐지? 하면은 일단은 4개의 공간에다가 먼저 배열해 주는데 얘네들끼리는 무조건 흰색이 위, 검은색이 밑이니까 4 컨비네이션 2다.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그러면 앞쪽에는 흰색, 뒤에는 검은색 곱하기 1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온다? A, 그 다음에 여기도 A. 자, BC가 오세요 하면은 B가 들어갈 수 있는 몇 가지? 2가지, 그 다음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 정리되는 값은 얼마니?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여기는 4, 3. 여기는 2, 1 곱하기 얼마?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4, 3, 12 곱하기 4 곱하기 여기도 1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2 곱하기 12 하면 144 곱하기 4니까 4, 4, 16, 4, 4, 16. 그럼 여기는 17. 4, 1은 4. 그러면 576이다. 설명할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576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다. 576개. 자, 이렇게 문제 풀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요 한번 잘 보세요. 현재 보면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으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A에 대한 같은 원판이 나왔으니까 D가 와도 그때는 뭐가 돼? D가 맨 뒤로 올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 적힌 원판이 없으면이야. 다시 말하면 A, B, C, D가 각각 하나씩 나왔을 때는 D가 적힌 게 맨 밑에 놓여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은 원판이 한 쌍도 나오지 마. 같은 원판이 0쌍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도 하나, B도 하나, C도 하나, D도 하나. 그러면 A 중에서 흰색, 검은색 중에 골라줘 2가지. B도 둘 중에 하나 골라줘 2가지. C도 2가지, D도 2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설명해 보면 여기서 이제 흰색으로만 이렇게 도배할 수도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나열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전부 다 서로 다른 글자가 나왔을 때에는 무조건 D는 맨 뒤에 고정.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이 3개의 공간에다가는 A, B, C를 배열해 줘. 이게 되기 때문에 A가 들어쓰는 거 3가지, B는 2가지, C는 1가지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의 4승은 16 곱하기 여기는 6. 정리하시면 6일은 6, 6일은 30이니까 96이야.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36, 576, 그 다음에 96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랑 요거 더해주면 이 값 하나 올라가면 4, 4 더하기 7은 1, 하나 올라가니까 6, 612하고 96 더해주면 여기는 8,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0, 그 다음에 얼마?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다? 708.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선택된 4개의 원판 중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없을 때에만 이렇게 서로 다른 A, B, C, D가 하나씩 다 나와주는 이 경우에만 D가 맨 밑에 있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A, A, B, C인데 A, A, B, D가 나왔을 때 여기 같은 원판이 있잖아. 나도 모르게 D는 맨 마지막에 고정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은 이 문제 정답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경우에 쓸 때는 선 상황 정리, 후식 정리의 문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점만 주의하신다면 편안하게 각각의 경우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 푸시고 그 기준점은 항상 가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 2주차 문제 풀이도 한번 나가봅시다.